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로 오른 것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자보건 사업은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사업 대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뭐 있죠? 신생아 있고요. 선천성 이상아 또 들어가게 되고요. 미숙아 등등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모자보건법상에서 정하는 그 가임기 여성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15에서 49세 모성이다. 15에서 49세 모성이 들어가고 영유아 모자보건법 상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나이는요 몇 살이죠? 그렇죠. 6세 미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아동에서 정하는 영아와 유아의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죠. 아동에서는요, 아동간호에서는 영아 나이 몇 살까지 보죠? 그렇죠. 0살부터 1세까지 본다고 하면요. 1세 미만, 유아는 1세부터 3세까지 봐요. 근데 이제 모자보건법 상에서 영유아의 나이는 6세 미만까지 본다. 이거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임산부는요. 뭐였죠? 우리 지난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다 라고 하면 임산부죠. 선천성 이상아도 모자보건 사업 대상에 들어가는데 선천성 이상아는요. 특히 6종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외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알자고 했습니다. 일단 아기가 크레파스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크레틴병, 아기에게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이거랑요. 까만색이 다 탈색돼서 빨간색으로 보여요. 고페닐 알라닌 혈증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는 알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 검사해요? 그래서 뭐 2에서 7일 사이에 신생아의 발 뒤꿈치에서 체열한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선천성 이상아. 그 다음에 또 신생아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태어나면 한 달 안 넘죠? 28일 이내의 기준에 이제 신생아라고 하는데 그 28일 숫자들 어디서 봤어요? 28이란 숫자요. 28은 일단요. 우리 기본간호에서는요. 다회용량 바이알이라고 해서 제가 인슐린이나 헤파린 같은 거 그 항생제 같은 바이알 제제에 들어있는 액상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한 번에 뽑아서 환자한테 다 투여하면 환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번 뽑아서 이제 개봉을 한 이후에 한 번 뽑아서 썼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냉장 보관 들어가게 되는데 유효 기간이 28일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28주는 뭐예요, 이거? 사산 기준. 아이한테 사산 기준이었죠. 20주는 유산 기준인데 28주는 사산이었다. 이거 같이 비교했던 거 했었고요. 그럼 이 20주는 또 나온 김에 얘기해 볼게요. 20주는 또 유산 기준이면서도 적어도 이 시기에 산정 관리 받자. 그 다음에 태아 심음 청취할 수 있었다. 태동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건 또 뭔데요? 이거는 확정적 징후다. 그것까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산정 관리 받아야 되는 이유, 중요한 이유, 모체에게서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태아에게서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2번 당뇨병 환자 발 관리로 옳은 거요. 1번 뜨거운 물에 발 담가서 혈액순환 돕기. 2번 둥글게 발톱 깎기. 신발은 발에 꼭 끼게 하기. 티눈 발생 시 병원 방문하기. 5번 발가락 사이에 건조하지 않게 보습제 바르기. 정답은 당연히 뭐죠? 당뇨병 환자는 발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특히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데 발에 꽉 끼는 거 안 신고 샌들 같은 거 안 신는다고 했죠. 앞코가 있는 신발 신어야 됩니다. 발톱은 일자로 깎아요. 손톱은 둥글게 깎아요. 이거는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 간호에서도 대상자의 그 손발톱 관리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4번 티눈 발생 시 병원 방문. 그 다음에요. 이제 당뇨는 중요한 것들이 뭐 있어요? 당뇨의 3대 증상, 당뇨, 다식, 다갈 있잖아요. 그리고 소변에서 뭐 아세톤 냄새 같은 거 날 수 있다라고도 했고 당뇨병, 특히 케톤성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특징적인 요상한 호흡이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쿠스마을 호흡이었다. 이런 것도 얘기했고. 자, 그러면 특히 당뇨 환자는요. 뭐 1형 당뇨도 있고 2형 당뇨도 있지만 당뇨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거 조절이 잘 안 되죠?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혈당 낮추는 놈이죠. 얘 어디서 분비하는데요, 그럼? 그렇죠. 췌장, 이자에서 분비합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에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가지치기 또 막 나가요. 당뇨병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대표적인 증상 제가 이거 꼭 알자고 했어요. 땀나는, 발한 증상이랑요. 맥박이 막 빨리 뛰어요. 빈맥 증상 있다고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저혈당 증상. 그러면 이때는 즉각적으로 혈당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당을 쭉 올려줄 수 있는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마셔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또 문제. 이 오렌지 주스는 또 어디서 나왔게요? 가지치기 또 가야 되죠. 이 오렌지 주스는 뭐가 많아요? 비타민 C가 많아요. C가 많으니까 뭐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철분 흡수에 도움이 너무 잘 돼요. 그쵸? 그럼 또 가지치기 나가요. 철분 같은 경우는요, 부족하게 되면 빈혈을 유발하는데 특히 빈혈도 막 종류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만성 치질 같은 치질과 관련되어 있다 하면은 무조건 이 빈혈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 뭘까요? 그쵸. 철결핍성 빈혈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이다라고 얘기했었었고, 그럼 이거 비타민 C 나왔잖아요. 비타민 C는 또 무조건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상처 치유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 C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데요. 얘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린다. 또 비타민 C는요. 나 수용성이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것까지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 공중보건에서요, 당뇨병 환자한테요,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당뇨병 환자가 집에서 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 간호, 당뇨 환자한테서 흔하게 쓰는 인슐린의 주사 부위는 그렇죠. 당연히 복부죠. 그럼 그거 주사 뭘로 주는 거예요? 피하 주사로 주는 거죠. 피하 주사 주는 거 의학용어 서북큐 SCL도 아셔야 되죠. 자, 이번에는 보건간호 쪽으로 갔어요. 당뇨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자가 인슐린 주사를 주려고 해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시범. 대상자가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보는 거, 관찰법, 이것까지 같이 가지치기로 기억해 주세요. 한번 자연 배뇨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요. 자, 일단 유치도뇨도 아니고 단순 도뇨도 아니고 자연 배뇨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가 배뇨할 수 있게 내 스스로 배뇨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뭐 변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아이들에게 대상자에게 물소리를 들려주게 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물소리 들려주게 하기. 그리고 방광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주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것도 이제 여기서 가지치기 해서 나갑니다. 유치도뇨, 단순도뇨, 뭐 이뇨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요. 유치도뇨는 방광 안에 고정을 시켜놓기 때문에 유치도뇨죠. 우리 예전에 평창올림픽 유치시켰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고정시키는 게 유치도뇨. 그러면 이 유치도뇨 시킬 때는요. 대상자한테 방광 안에 이제 카테터를 집어넣죠. 거기에 유치시켜 놓기 위해서 방광 안에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여기에 넣는 거 뭐예요? 그쵸. 공기나 아니면은 멸균 중류수였죠. 여기서 생리식염수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정 형성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생리식염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리식염수는 등장성 용액이면서 0.9% NaCl이면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화학식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소금기 성분이 있다. 나트륨 소금기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유치도뇨 같은 경우는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전립선 절제술 하고 나서요. 방광의 지속적인 세척을 위해서 유치도뇨 삽입한 다음에 잠궈요, 안 잠궈요? 그쵸? 안 잠근다고 얘기했죠? 기본 간호에서는 이거 어떻게 나와요? 그림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항상 방광 아래, 침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그 바닥에 닿으면 안 되죠. 그리고 어디에 고정해요? 침상 난간에 고정하는 거 아니에요. 침상 틀에다가 고정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항상 아래에다 유치시킨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상자한테 소변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혹시나 꼬였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꼬인 부분이 있는지 연결관이 꺾이지 않았는지 이런 거 확인한다. 이런 거 중요한 간호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도뇨가 나오죠. 단순도뇨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거는 넬라톤을 한번 꽂았다가 빼는 건데요. 단순도뇨 넬라톤 한다.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특히 잔뇨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본 후 즉시 도뇨한다. 단순 도뇨하는 거거든요. 잔뇨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 한다? 소변 본 후에 즉시 도뇨한다. 이것까지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 자, 3번에 뭐 나와요? 이뇨제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뇨제 뭐가 있어요? 그것도 프로세마이드라고 해서 라식스 같은 거 있고요. 디곡신, 디기탈리스도요. 사실 강심제지만 이뇨제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디곡신 따라서 가야 되죠. 강심제다.
투여 전후에 뭐 확인해요? 얘는 심박 출량을 높여 심장 제대로 짜주기 때문에 강하게 짜주기 때문에 강심제예요. 그래서 강하게 제대로 짜주니까 뭘 느리게 되죠? 맥박이 느려진다. 그래서 섬액 유발하죠.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맥박수 확인하자. 기본적으로 어떤 염증들이 있거나요. 그래서 씻겨져 내려가게 도와주죠. 수분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염증성 질환들일 때 수분 섭취 많이 하고요. 요실금 수분 섭취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쵸. 충분한 수분 섭취 해야 됩니다. 기본 간호에서 요실금 중요하죠. 4번 전 인류의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을 달성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 여기서는 당연히 뭐예요?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WHO 세계보건기구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세계보건기구의 목적이 또 뭐죠? 인류의 신체적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안녕, 편안하다는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하는데 이 안녕은 제가 또 어디서 나왔어요? 태아에게서 태아의 심음, 청취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 같이 안녕 안녕 나왔었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WHO 제가 얘기했죠. 후 추격자 영화 하정우 주연의 추격자 영화 있었죠. 4885 너지? 너 누구야? 4885. 1948년. 우리나라는 일단 WHO 우리나라 무슨 지부에 속해 있어요? 그죠? 서태평양, 필리핀, 마닐라 이것까지 그래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